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증상으로는 안녕하세요. 부평 스카이 동물의료센터 원장 황야원입니다. 오늘은 보행 이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 중 디스크 질환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디스크 질환이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물질이 정상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물질은 활발한 운동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 나이에 따른 체중에 따른 노령성 변화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너무 심한 움직임을 하면서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디스크 탈출과 노령성 변화로 보통 나타나게 되는 디스크 돌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돌출과 탈출 모두 척수 신경에 압박을 가하고 압박을 받은 신경 주변으로 무종성 변화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어서 통증, 운동성 저하, 심한 경우는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디스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상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급성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호자분께서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증상으로는 평소 산책을 아주 좋아하던 아이가 산책을 잘 안 나가려고 한다거나 구석에 숨어서 잘 움직이질 않는다거나 혹은 뒤뚱뒤뚱 하면서 뒷다리를 약간 휘청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통증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수반된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나 혼자서 놀이를 하거나 움직일 때 갑자기 통증 호소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 호소는 신경원성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러한 통증이나 뒷다리를 발바닥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발등으로 쓸면서 보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 질환은 허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경추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뒷다리 모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미끄러지고 다리가 벌어지는 증상이 보인다든지 바닥에 있는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고개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 있는 보호자를 쳐다볼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만 위로 치켜뜨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와 같은 신경질환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관절 질환과 달리 신경의 경우 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광범위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경우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의사들이 말씀드리는 디스크 질환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증상이 심하게 발병하고 나서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경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검사뿐만이 아니라 영상학적인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경의 경우 MRI 촬영을 통한 디스크나 혹은 다른 원인을 찾는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진단이 이루어진 이후 빠르게 치료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성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허리 신경 문제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의 경우 뒷다리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배뇨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배뇨 이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추에서의 신경질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앞뒷다리 모두 불편해지는 사지마비가 발생하거나 호흡의 이상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골든타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가 권장이 됩니다.
디스크 질환이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신경의 압박 정도가 미약하고 환자의 임상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과적인 방법, 약물 복용을 통한 개선과 수술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임상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내복약은 신경 주변에 발생한 부종, 염증성 변화의 완화를 위한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고 함께 수반될 수 있는 통증 관리를 위한 진통제 그리고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리나 경추가 아픈 경우에는 너무 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제한이라고 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이 됩니다. 수술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운동이나 물리치료로는 근육 주변에 자극을 가하여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기 침 치료요법이나 관절의 부담을 덜 주면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중 재활운동 그리고 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의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레이저 물리치료 그리고 한방치료 등을 통한 관리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은 품종 특이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닥스훈트나 웰시코기, 페키니즈, 시추와 같은 이러한 견종들이 디스크가 호발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디스크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탈출의 경우는 어린 연령에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디스크 질환 발생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크 질환 발생에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한 체중입니다. 이런 디스크가 호발할 수 있는 품종이거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활발한 아이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통한 디스크 발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거 환경상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고 아이들의 발바닥 털이 짧게 잘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끄러운 바닥에서 다리와 허리에 긴장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발바닥 털을 항상 짧게 유지한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과적인 방법이나 물리치료, 재활운동 등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더 심한 앞다리나 뒷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국 외과적인 처치를 진행해야 하게 됩니다. 외과적인 교정의 방법으로는 신경의 압박을 해결해주는 감압술이 지시가 되고 최소한의 접근을 통해 뼈 창냄술이라고 하는 척추뼈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 구멍을 통해서 탈출되거나 돌출된 디스크 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 진행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입원을 통해서 병원에서 진행되는 물리치료나 재활운동 그리고 내과적인 관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퇴원 이후에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술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너무 심한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온전한 기능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통증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한 움직임은 최소 수술 이후에 3-4주 이상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를 통해서 평소보다 조금 가벼운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디스크 문제의 재발의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책을 시작하거나 하는 경우에 아이들은 다시 또 밖에 나가면 신나서 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허리의 움직임을 과하지 않게 고정해 줄 수 있는 척추 보호대나 경추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산책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강아지 디스크 질환에 있어서의 보일 수 있는 증상과 예방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뒷다리나 앞다리가 불편해하고 통증이 발생하고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질환이 디스크 질환이긴 하지만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신경질환은 아주 다양하게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보셨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디스크일 거다, 혹은 아직 심하지 않으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경질환의 경우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보이게 될 경우에는 다니시던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